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회의 시작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참여를 결정한 상황에서 현재 참여국 실무진 간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상되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관심입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입니다. 이른바 칩4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입니다. 압도적 기술 패권을 가진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해외에 공장 설립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미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첫 실무회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무역 특성상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 보복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현명한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중국이 섣불리 보복을 감행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술 자립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산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국제 무대에서 기술 패권 국가로서 입지를 다질 수가 없다. 비메모리까지 뭔가 기업들한테 알아서 하라. 이것은 정말 탄 하나를 주고 탄 100개 있는 병사와 싸우라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정책만큼은 정말 다른 방향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 TSMC 시가총액이 2년 만에 2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권을 위해 100조 원 가까이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예산 1,000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우리의 현명한 생존 전략이 어느 때보다 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칩4 회의 소식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이 칩4 회의가 개최가 된다는 게 정부에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본회의가 있고 예비회의, 그러니까 이번 9월 말에 하겠다고 했던 거는 예비회의였고 실무진 간 이제 의제를 설정하거나 뭐 앞으로 회의 일정을 점검하는 뭐 이런 실무진 회의였는데 네. 그것이 이제 어제 저녁에 열렸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약간 오보라고 이제 좀 지칭을 하면서까지도 좀 사실관계 파악을 좀 피해 왔었는데 결국 실무진 회의는 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또 이제 9월 말쯤에 이미 이제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얘기이고요. 사실 이렇게 좀 정부가 좀 극도로 노출을 경계하면서까지 좀 이제 피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실무진 협상은 이제 들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칩4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동맹이 아니고 무슨 작업반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네. 얘기가 칩4라는 말은 사실 국내 언론에서 좀 만들어낸 얘기였거든요. 처음에 미국이 이제 한국과 대만, 일본의 이런 협의체를 제안을 했을 때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칩4라고 좀 부르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페포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도 했고 또 사국 회의가 아니라 사자간 협의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대만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은 사실 중국에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사자간 협의체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 눈치를 좀 극도로 본다고 보면 되는데 반도체 우리가 이제 수출량도 그렇고 중국 의존도가 좀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에 중국을 사실상 배척하는 회의에 우리가 뭐 참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중 고래 싸움에 낀 격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칩4 동맹이 가동이 된다면 다른 회원국들보다도 특히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국 수출 의존량이 좀 많습니다. 네.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게
홍콩을 포함하면 대중국 수출량이 한 6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안에 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우시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각각의 양이 이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각각 40% 이상 정도여서요. 글로벌 전체 물량으로 따져 1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은 이제 밖으로 해외에서 공장을 이제 짓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정이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량 자체가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두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런 사안을 감해서 굉장히 이사 치포 동맹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좀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두에 놓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들 조언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고래싸움, 저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아까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한 축, 메모리 반도체랑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경쟁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포 4자 간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도 우리가 의제 설정이나 앞으로의 논의 전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입김을 좀 강하게 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좀 대만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만의 중국 수출 물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이제 1,180억 달러, 한 100조 원이 훨씬 넘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768억 달러였는데 50%가량 더 큽니다. 중국이 이제 대만도 뭐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위협을 가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대만이 좀 방어하는 논리가 너네 우리가 반도체 생산 안 해주면 경제 대규모 혼란이 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어 논리를 펼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대만, 중국도 대만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진 기술력과 좀 입지를 내세워서 치포 동맹 속에서 이런 것을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좀 중동의 수출 그 석유 수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펙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치포 동맹도 오펙처럼 좀 더 반도체 공급망에 관여하는 나라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물론 중국은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참여시켜서 이 협의체가 미국만의 동맹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중국한테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한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왕 참여를 할 거면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미국의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지금 한국의 디램 기술 격차가 뭐 디램 같은 경우는 한 5년, 낸드는 한 2년 정도 난다. 뭐 이런 수출입 은행이었나요? 얼마 전에 그런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격차가 갈수록 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 문제에서 우리 입지가 좀 갈수록 좀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메모리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인데 거기도 이제 최첨단 기술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 5년 전에도 메모리 기술 격차가 4년, 5년이라고 했었고 지금도 4년, 5년이라 하고 있는데 물론 방심을 하면 금방 따라잡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우리 반도체 업계나 전문가들 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보다 이제 2배 이상 큰 뒷메모리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하나의 반도체 기술 패권, 그러니까 메모리 패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비메모리에서도 패권을 가져서 이걸 외교력으로 좀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좀 한국과 대만이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치포의 어떤 이 미국의 의도는 지금 과거에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가 좀 잘 나가다가 미국에 의해서 좀 좌절되고 그 이후에 한국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가 한국에 가고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 대만에 가 있고 소부장이 이제 일본에 가 있는 이 현실을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서 전체 반도체 판을 미국이 다시 갖겠다라는 게 이 치포 동맹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좀 우리가 비메모리로서 기술력으로 외교력을 좀 향상시켜야 하는 건데 미국은 지금 거의 100조 원 넘게 이제 반도체 지원법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상은 자국 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는 것도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제도권을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안이 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제 단지 조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세액공제율도 뭐 16% 중소기업액 같은 경우에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뭔가 우리가 좀 방어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치포 동맹을 활용해서 우리 뭐 반도체 기업들이 좀 얻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뭐 기대할 만한 그 기회로 삼을 만한 건 없습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치포 동맹이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공급망의 안정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정화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반도체 보복, 그러니까 소부장 그 소재 보복을 당했을 때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일은 이제 이 협의체 안에서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육성하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에, 그러니까 원재료나 이런 거에서 공급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20년간 200조 원 넘게 미국에 투자한다고 이제 좀 밝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현지 보도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면에서 더 많은 세제 혜택과 더 많은 투자 지원금이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미국 내 투자하거나 이 동맹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 주도권 자체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편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는 건 미국의 족쇄를 또 하나 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상에서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요소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